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규석 교수님의 지도 아래 충남대학교 에너지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발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탄소중립 발표 제목으로는 메탄의 번식계지를 위한 용출 기반 코발트 니켈 화품 촉매의 인시추 드리프트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로는 먼저 메탄 번식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촉매를 합성하기 위한 전략, 그에 따른 결과 및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CCU 기술이 필수적인 가운데 최근 지구 온난화가스의 주요 가스인 CO2와 CH4를 동시에 반응물로 이용하는 메탄 번식 계질 반응이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탄 번식 계질의 합성물로 생성되는 신가스는 비율이 1대1로 후단 과정을 통해 화학산업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유용한 물질을 생성하는 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메탄 번식 계질에 사용되어지는 촉매로서 니켈 기반의 촉매가 많이 사용되는데 니켈 기반의 촉매가 경제적으로나 부품 활성을 보여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촉매의 포크 포메이션과 신터링이 아직 해결해야 될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종 금속을 첨가함으로써 이종 금속이 올로이 형태를 보일 때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발트를 첨가하여 코발트의 본래가 가지는 옥시전 어피니티와 그에 따른 촉매의 높은 산소 침적 저항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합성 방법으로는 증발유도 자가 조립 방법을 도입해요. 소성 후 메조포러스의 고용체 구조를 형성하고 아래 보이시는 환원가스 존재 하에 활성 금속을 용출하는 앱솔루션 기법을 도입하여 활성 금속이 스테이블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메탄 번식 계질 반응 중 DRM의 효율적인 패스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시추 드리프트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CH4는 활성 금속에서 분해되어 CHX종으로 남고 CO2는 흡수되어 카보네이트 종을 형성하게 되는데 카보네이트 종을 형성할 때 다양한 밴드로 형성이 되는데 모노덴데이트,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로 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산산형이 형성될 때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가 CHX종과 빠르게 만나 포메이트종을 형성함으로써 CHX의 컨버전에 더 유리하다고 잘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 종과 모노덴데이트 카보네이트 종이 먼저 흡착을 시키고 CH4를 도입함에 따라 시간별로 쭉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 종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모노덴데이트 카보네이트 종은 계속 유지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 종이 코크에 리액트하는 종이고 반면에 모노덴데이트 카보네이트는 코크와 반응하지 않는 스테이블한 종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양한 촉매 분석을 진행하였고 촉매는 코발트와 니켈과 코발트의 비율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인시추 드리프트 아래알이 촉매의 재료적 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합성된 촉매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 니켈과 코발트의 함량에 관계없이 모두 부분산되어 있고 10에서 11나노로 잘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소 분포와 합금 구조를 명확히 알기 위해 라인 스캔과 매핑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코발트와 니켈이 잘 합금 구조를 이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M2 흡탈탑을 진행한 결과 전형적인 메조포러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또한 유니폼한 코어 사이즈를 가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촉매의 재료적 특성의 XRD 분석을 보시면 먼저 고용체의 솔리드 솔루션 상태에서 환원 과정에서 스피넬 구조의 A 사이트가 환원됨에 따라 서포트 페이지는 마그네슘 알루미네이트로 변하고 그
활성 금속이 얼로이 형태를 가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화난 파스 아래에서 더 명확히 A 사이트가 언제 용출이 되나 확인하기 위해 인시추 XRD 분석을 진행한 결과 약 500도 정도에서 활성 금속이 용출되고 용출됨에 따라 서포트 페이지는 마그네슘 알루미네이트 페이지로 변함을 확인했습니다. 종래의 반응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온도별로도 진행하고 약 100시간 진행한 결과 니켈과 코발트 비율에 따라 그 반응 활성의 차이가 컸는데요. 일단 코발트가 도입되지 않은 촉매는 빠르게 비활성화됐고 특히 2대1, 4대1 촉매만 100시간 동안 잘 살아남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더 명확히 확인하고자 촉매의 후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과 5대1 촉매, 코발트가 없는 촉매는 코크를 확인하였고 또한 니켈 5대1 촉매는 얼로이 페이지가 디올로이되어 니켈 단일 페이지로 상이 바뀌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탄소존과 웨이트로스를 확인하기 위해 라만 TJ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빠르게 비활성화된 촉매는 4대0, 5대1 촉매에서 높은 웨이트 로스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촉매들이 어떻게 비활성화되고 코크레이스턴트가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OELSP에서 보이는 O베타의 비율이 각 합등 촉매 및 코발트가 도입되지 않은 촉매에 많은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높은 촉매 활성을 보였던 2대1, 4대1 촉매가 O베타 픽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촉매의 용기도와 탄산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CO2 TPD 분석을 확인한 결과 반응 활성이 좋았던 2대1 촉매, 4대1 촉매는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에 해당하는 페이지 2의 비율이 높았으며 코발트가 전혀 도입되지 않은 촉매는 연기도가 확실히 다른 촉매에 비해 떨어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시추 드리프트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 먼저 코발트 CO2를 넣고 가스를 체인지하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워터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4대1과 코발트가 도입되지 않는 촉매를 보시면 이 패턴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코발트가 도입됨에 따라 MGO의 프레임워크가 변했다고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드리프트를 실제 DRM 반응 과정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600도씨에서 CH2와 CO2를 1대1을 넣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약 60분간 진행을 하였고 각 피크를 해석한 결과 먼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 픽이 2대1, 4대1에서 굉장히 높았으며 5대1은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가 낮았습니다. 특히 코발트가 첨가되지 않은 촉매에서는 모노덴데이트 카보네이트 픽만 확인하면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가 CO2를 액티베이팅하고 빠르게 포메이트 종으로 트랜스폼 되는 결과를 다음 이미지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2대1과 4대1 촉매는 포메이트 종의 형성이 굉장히 비율이 높았으며 제일 반응 활성이 안 좋았던 니켈4 CO1 촉매에서는 포메이트 비율이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포메이트 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코크를 형성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반응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엑솔루션 페노미논 도입해 높은 지지체와 활성의 결합력을 가지고 화학 물리적으로 안정하고 다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롱텀 진행 동안 장시간 안정적인 반응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의 효율적인 DRM 패스웨이는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 종이 중요하고 이러한 바이덴데이트 카보네이트 종이 빠르게 포메이트 스페이스로 변환됨에 따라 활성 금속이 코크에 침투되지 않고 장시간 반응 활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상경그룹 이용입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 니켈이랑 코발트랑 합금을 이제 환원을 통해서 진행하셨는데 혹시 이게 100% 합금이 된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지 좀 불명확해서 이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이 환원 방법에 따라서 사실 이 니켈이랑 코발트랑 비율이 작거나 달라도 이게 얼로이로 100% 되는 경우가 있고 뭐 다른 방법, 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이제 단독으로 되는 거 있는데 혹시 또 관련한 연구를 좀 진행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EBS 라인 맵핑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니켈과 코발트가 같은 위치에서 시그널을 보이는데 이것을 미로와 이제 얼로이 형태가 잘 확인됐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라인 스캔을 통해서 저희가 비율별로 합성을 했는데 이 비율별로 합성한 게 라인 스캔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잘 일치됨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합금이 잘 형성됐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산화물 형태로 뭐 NiO나 CO2로 돼서 환원 이게 같은 자리에 있다고 원로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쪽 측면을 좀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 환원 방법에 따라서 저는 PT랑 친 뭐 이렇게 원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환원 방법에 따라서 자리는 같지만 이게 드래프트 IR을 찍어보면 확실히 좀 CO 어시에 달라서 이게 같다고 100% 볼 수는 없다는데 그것도 좀 많이 생각이 들고 또 사실 XRD로 봐도 이제 니켈이랑 코발트 단독 피크로 있는 걸 좀 살짝 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얼로이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어서 뭐 다음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게 어떨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니켈 코발트 중에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것 같습니다. 니켈이 메탄이랑 CO2가 반응해서 합성가스 만드는 활성 물질이고 코발트가 그 과정에서 신호링 안 되고 쿠킹 안 되게 안정시켜주는 물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코발트의 벌레가 가지고 있는 높은 산소 친화도를 이 본 연구에서 도입을 해서 코크가 쌓이지 않고 그 실제 DRM 반응 과정에서 산화성 가스와 환합성 가스가 잘 밸런스를 이룰 수 있게 비율별로 합성한 거고요. 특히 또 니켈과 코발트 조합은 DRM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니켈과 코발트의 적절한 비율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인데, 근데 그럼 이제 왜 그게 중요하냐를 본 연구의 드리프트 연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